안녕하세요. ROTC 학사장교 인지 지적 능력 평가 강의를 맡게 된 박진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 공간 능력부터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문제부터 풀어야겠죠. 일단 공간 능력 단어는 자료를 보고 그냥 해석하는, 그냥 관찰한 거를 그대로 서술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아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문제를 여기 적어놨는데 그냥 지도죠. 그냥 지도에 A, B, C, D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위 지도의 A, B, C, D 중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원을 보시면 당신이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U 빌라가 앞에 있고 정면을 보고 있고 F 여행사가 왼쪽 앞을 보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Q 협동조합이 오른쪽 앞에 있어요, 그쵸? 근데 원으로 돼 있으니까 비슷한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 빌라가 떨어진 만큼 F 여행사도 떨어져 있고 Q 협동조합도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A부터 봅시다. 천천히. A점에서 봤을 때 Q 협동조합 그리고 U 빌라가 어디죠? U 빌라, Q 협동조합 여기 있죠? U 빌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F 여행사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거리가 Q 협동조합에 압도적으로 가깝죠, A는. 그래서 일단 A는 아니에요, 답이. 그쵸? 일단 B 봅시다. B 일단 정면으로 유빌라를 쳐다본다고 했으니까 유빌라를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앞에 뭐가 있나요? 비슷한 거리에 협동조합이 실제로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왼쪽 앞에 비슷한 거리에 F 여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가 맞겠죠? 정답이겠죠? 거리상 그리고 방향상 맞으니까. 그래도 B 맞다고 그냥 B 체크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혹시나 모르니까 C, D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 C 봅시다. C는 U를 봤을 때 아예 F랑 F 여행사가 뒤에 있죠. 앞에 있지 않죠. 그래서 C도 탈락이에요. 자, D도 마찬가지로 U 빌라를 정면으로 봤을 때 F 여행사가 뒤에 있죠. 아예 방향 자체가 주어진 문제랑 다릅니다. 그래서 D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B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1번은 이렇게 푸시는 거고, 안 어렵죠. 그리고 2번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2번도 똑같이 방향과 거리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이번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D 빌딩을 정면으로 보고 있대요. D 빌딩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N 노동 상담소, 지도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얘가 어디쯤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D빌딩을 정면으로 봤대요. G교육에서 봤죠? G교육에서 D빌딩을 정면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그림이 교재랑 칠판에 좀 애매하게 그려져 있긴 한데 약간 이쪽이 치우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약간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G교육 입장에서 정면으로 D를 봤을 때 여기 D빌딩을 이거 봤을 때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죠? 뒤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일단 뒤에 있는 애들이 기역과 니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에 치우친 기역을 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역이 그래서 답이 되겠죠.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방향과 거리를 판단해서 관찰 후 푸는 문제에 가깝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번은 지도의 일부를 빼와서 확대시킨 유형이래요. 이 네 가지가 주어졌죠. 이 중에서 저 지도랑 다른 앞에 큰 지도랑 다른 지도를 찾아라 이건데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정석대로. 자, 1번 N 노동상담소를 중심으로 V 재활용센터가 사거리 쪽에 N 노동상담소가 있고 V 재활용센터가 근처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그냥 떼온 거죠. 1번은. 그쵸? 그냥 그대로 떼었어요. 방향도 틀지 않고 그대로 떼온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게 그대로 떼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Q 협동조합이 사거리 중심으로 오른쪽 앞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미스터 피자는 사거리 쪽에 이렇게 있어요. 7시 방향에. 그쵸? 지도로 가볼까요? 지도로 가보면은 지도에 표시를 아직 안 해놨네요. 지도의 표시를 보면은 여기 미스터 피자가 있죠. 자, 실제로 Q 협동조합을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휴업동작 입장에서는 7시 방향, 이걸 12시라고 하면은 7시 방향에 미스터 피자가 존재하죠. 요거를 떼와서 돌린 게 여기에 2번 지도의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죠. 3번. 사거리에 F 여행사가 있고요. 그냥 좀 떨어진 곳에 B주택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떨어진 아예 생뚱맞은 곳에 M 등기소가 있어요. 일단 봅시다. 지도로 가보면은 F 여행사 여기 있죠? 근데 B주택 어디 있어요? 아예 다른 데 있죠? 얘는 그러니까 같은 지도가 아님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번도 봅시다. 4번은 A1과 F 여행사가 한 블록 안에 존재를 하네요. 어디일까요? 지도로 가보면은 요거를 그대로 떼운 거죠. 방향도 안 바꾸고 그대로 떼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니까 쉽죠. 3번은 이 정답이겠죠. 당연히 지도랑 다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3번임을 좀 더 빠르게 하나하나 안 따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쭉 스캔을 하면서 그냥 어차피 작은 걸 확대시킨 거니까 F 여행사, M 등기소, B주택 이렇게 건물들이 모여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자, N이랑 V가 모여있느냐, 지도 봤을 때 모여있다. 그리고 미스터 피자랑 Q 협동작이 모여있느냐, 모여있다. 근데 F 여행사랑 B주택은 모여있지 않죠. 아예 완전 반대편에 있죠. 그러니까 3번이 지도랑 다르겠구나. 이렇게 빠르게 스캔하시면서 푸시면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공간 능력은 이게 다예요. 그냥 공간은 어떤 지도를 보고 지도의 건물들을 보고 그 방향을 보고 그냥 지도 앱에서 길 찾아간다 생각하시고 푸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 능력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장 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3장은 이제 수학적 능력이 조금 필요한 단원인데요. 3장은 자료 해석력 단원이죠. 자료 해석력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수유출한 단어예요. 수를 유추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열이 무엇이냐? 수열은 빠르면 중학교, 느리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수열은 말 그대로 뭘까요? 수를 나열한 거예요. 수를 나열해서 수열이에요. 좀 더 정확한 사전적 정의를 적어보자면 수열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 나열된 수의 열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사전적 정의일 뿐이고 그냥 수를 나열해서 수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자, 이런 수열에는 교재도 그렇고 크게 6가지 정도의 수열이 존재합니다. 물론 6가지 수열 말고도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일단 교재에서는 6가지 수열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수열부터 볼게요. 첫 번째 수열, 가장 쉬운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라는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무슨 뜻일까요? 수열은 수열인데 등차인 수열인 거예요. 등이 뭐예요? 같을 등이에요. 차는 차이 할 때 차입니다. 그러면 차가 같은 수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제일 쉬운 등차 수열을 보여드릴게요. 자,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질문을 하면 아마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 다 웬만하면 7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 7이에요? 1, 2, 3, 4, 5, 6 다음엔 당연히 7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뒤에 수에서 앞에 수를 빼보는 거예요. 뒤에 수에서 앞에 수를. 자, 2 빼기 1은 뭐예요? 그러면 1이죠. 3 빼기 2는 뭐예요? 1입니다. 똑같이. 4 빼기 3은 뭐예요? 1이죠. 5 빼기 4는 1이고 6 빼기 5는 1이고 그러니까 항들, 그러니까 이거 항이 무슨 뜻이냐면 수열의 어떤 원소들을 각각의 항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이겠죠.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얘는 당연히 뭐예요? 두 번째 항일 거고 얘는 세 번째 항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항이란 용어를 써보면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뭐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그렇죠? 차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을 때 차가 1이 나오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뺐을 때 차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차가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등차죠.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얘도 다 1이었으니까 얘 차도 똑같이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온다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6 더하기 1은 7이니까 7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가장 쉬운 형태예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어렵게 해볼까요? 1 이렇게 되죠.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대부분 13이라고 답을 할 거예요. 왜 13이라고 답을 하느냐? 1, 3, 2씩 커지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항들의 차가 앞에 항과 뒤에 항의 차가 2라는 숫자로 같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이 2고요. 그렇죠? 세 번째 항 빼기 두 번째 항이 2고요. 네 번째 항 빼기 세 번째 항이 차가 2죠. 다 2예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2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11 더하기 2는 13이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얘를 C를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상 초항이 1이 됐는데 초항이 꼭 1일 필요는 없어요. 초항은 그냥 마음대로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4로 잡으셔도 되고요. 4로 잡고 차이를 2로 잡으면 4, 6, 8 이렇게 가겠죠. 시작 숫자는 뭘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고, 자, 등차 수열이 이 정도면 됐고요. 두 번째 수열이 나옵니다. 등비 수열이에요. 한 글자 다르죠. 얘는 비가 같은 거예요. 앞에 건 차가 같았잖아요. 얘는 비가 같은 거예요. 등비니까 수열인데 비가 같은 수열이죠. 비가 뭐냐? 비율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비율의 비예요. 자, 가장 쉬운 등비 수열을 보여드릴게요.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마 64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렇냐? 자, 일단 앞에 우린 지금까지 등차 수열밖에 배우지 않았으니까 한번 차를 구해볼까요? 1, 2, 4. 안 같죠? 아, 그럼 등차 아니네 라고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B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B는 뭐냐? 뒷항에서 앞항을 나누는 게 B입니다. 2 나누기 1은 뭐예요? 2죠. 그리고 4 나누기 2는 2고 8 나누기 4는 2고 16 나누기 8은 2겠죠. 그리고 똑같이 다 2예요. 이 B가 어때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B가 2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냥 쉬운 말로 풀었으면은 그냥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32 곱하기 2는 뭐예요? 64니까 다음 수는 네모에 적합한 수는 64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 자연스럽겠죠. 자, 이게 가장 쉬운 두 가지 형태의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수열이 나옵니다. 자, 물론 등비 수열에서 뭐 이거 당연히 초항이 1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다른 것 중에 있겠죠. 3으로 시작해서 이 B가 뭐 3이라 치면 3, 9, 27, 8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것도 다 등비 수열의 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수열, 개차 수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개차 수열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표기법부터 알아야겠죠. 자, 일단 이게 무슨 소리냐부터 알려드릴게요. 수열에서 항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각각 원소들을 항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항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기호로 어떻게 수학적으로 쓰기를 약속을 하냐면 A로 쓰고 몇 번째 항인지를 여기다 적어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등차 수열 1,
2, 3, 4, 5, 6 이렇게 이따 쳐봐요. 그러면 얘는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얘는 A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인 거고요. 얘는 A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인 거예요. 이 적으시면 돼요. 여섯 번째는 뭘까요? A라는 수열의 여섯 번째겠네요. 그렇죠? 그럼 n번째 항은 뭘까요? A라는 수열의 밑에 n이라 적으시면 돼요. 안 어렵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A라는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의 값을 뺀 거예요. n 플러스 1과 n은 뭐예요? 바로 앞뒤 사이죠. 이웃 사이죠. 뒤에 있는 애에서, 그러니까 이가 뒤에 있는 애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애에서 앞에 있는 애를 뺄 때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가 어떤 다른 수열이 나오더라 라는 게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BN이라는 게 A는 뭐고 B는 뭐냐라고 말하시는데 그냥 수열을 구분시킨 거예요.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이 AN이고요. 얘는 그냥 다른 A와는 다른 어떤 B라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를 봐야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개차 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꼴을 보여드릴게요. 예시로는 1, 1, 1, 8이죠. 8, 27, 그리고 64, 125, 216 하고 뒤에 마지막에 뭐가 올까라고 묻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차를 구해볼게요. 일단 B는 구해보고 8하고 8 아니니까 등비수열 아닌 게 명확해지면 차부터 구해보세요. 자, 차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8 빼기는 뭐예요? 7이죠. 27 빼기 8은 뭐예요? 19죠. 그 다음 64 빼기 27은 64 빼기 27은 7, 37이죠. 그쵸? 그 다음 125 빼기 64는 뭐예요? 61이고요. 그 다음에 216 빼기 125는 91이죠. 그쵸? 자, 차로 딱히 규칙이 안 보여요. 그쵸? 그럼 한 번 더 빼볼게요. 한 번 더 빼면 어떻게 돼요? 12 나오고요. 얘는 뭐 나와요? 18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4가 나옵니다. 그쵸? 얘는 뭐가 나와요? 30이 나오죠. 자, 여기서 뭔가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한 번 더 빼볼게요. 그러면 6 이제 규칙이 완벽하게 보였죠. 여기서도 대충 알 수는 있는데 요거까지 빼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차가 어때요? 뺀 거가 등차수열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6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6만큼 커지겠죠. 그러면 6만큼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긴 36일 거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3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27이 나오겠죠. 맞죠? 127을 여기서 또 다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3, 4, 3 343이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푸는 게 개차수열로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요 문제에 한해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정석인 방법이에요. 그냥 잘 규칙이 눈에 안 보이면 빼면서 계속 빼다 보면 어떻게 규칙이 나오게 된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1은 뭐예요? 1의 3승이죠. 그리고 8은 뭔가요? 2의 3승이에요. 그쵸? 그리고 27은 3의 3승이고 64는 4의 3승, 125는 5의 3승, 216은 뭐예요? 6의 3승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빈 네모에는 뭐가 나올까요? 7의 3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7의 3승을 계산하면 아마 343이 나올 겁니다. 네, 7의 3승은 343. 이렇게 해서 빨리 대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를 일일이 구하는 속도보다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해서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이 차이는 그냥 문제를 많이 푼 응용력 차이예요. 그냥 어떤 개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수학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이 경우는 아이디어가 요거겠죠? 요게 아이디어예요. 근데 요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의 차이는
응용력의 차이예요. 근데 이게 당장 요게 생각이 안 났다고 다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아서 생길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차 수열이 끝났고요. 네 번째 수열.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수열이에요. 자, 피보나치는 뭐냐? 네 번째. 자, 피보나치 수열이 뭐예요? 수열이긴 수열인데 피보나치란 사람이 만든 수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이름이에요, 피보나치는. 자,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특정한 수열이에요. 뭐 등비수열, 등차수열처럼 다양한 수열이 아니라 특정한 수열인데 1, 1, 2, 3, 5, 8, 13 이렇게 쭉 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수학적으로 일단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어떤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의 값이라 그랬죠? n번째 항에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을 더하면 n 플러스 2번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수열이 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런 수열이 나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n번째, 그다음에 그 앞에 그 뒤에 거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 두 개를 더했을 때 뒤에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 수열은 그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면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죠? 1 더하기 2는 3이고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5는 8이고 5 더하기 8은 13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그럼 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8 더하기 13이니까 21이 나오겠죠. 그냥 어떤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꼴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이건 특정 수열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 수열이 건너뛰기 수열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수열이라기보다는 이게 인간이 만든 특정 규칙에 의해서 나열된 수열이에요. 건너뛰기, 말 그대로 건너뛰면서 나열되는 수열인데 5번 건너뛰기 수열. 자, 일단 예시부터 볼까요? 예시를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1, 1, 3, 5, 5, 9, 7, 13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자, 일단 숫자가 근데 이상한 게 같아졌다가 커졌다가 또 같아지더니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러면 숫자라는 게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차가 같아야 되니까 일정하게 커지거나, 등비여도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변해요? 수열이 커졌다가 같았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건 등차 등비는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등차 등비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수열을 줬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보소선을 이렇게 끌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노란색 박스를 따로 치고요. 건너뛰면서 하나씩 노란색 박스를 쳤죠. 그 다음에 주황색 화살표를 끌게요. 자, 노란색 것만 빼서 생각해 봅시다. 노란색 것만 빼서 생각할게요. 그러면 나열해 보면 어떻게 돼요? 1, 3, 5, 7이 되죠. 1, 3, 5, 7이면 다음 숫자는 뭘까요? 이건 앞에 배웠던 수열이죠. 차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2, 2, 2로 같습니다. 차가 같은 수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숫자는 뭐가 나와요? 9가 나오겠죠. 당연히 차가 2니까 7 더하기 2는 9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숫자는 9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황색으로 표시된 숫자들만 따로 꺼내서 볼게요. 1, 5, 그리고 9, 그리고 1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차 구해볼게요. 5 빼기 1은 뭐예요? 4죠. 9 빼기 5는 뭐예요? 4죠. 그리고 13 빼기 9는 뭐예요? 4죠. 그러면 똑같이 차가 뭐가 될까요? 4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13 더하기 4는 뭐예요? 17일 테니까 다음 숫자도
17이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수열은 보세요. 노란색 박스,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반복이 되죠.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노란색, 주황색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나올까요? 노란색 박스가 나와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노란색 다음에는 당연히 주황색 화살표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노란색 박스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아까 9가 다음은 숫자라 그랬죠. 그러면 9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9 다음 뭐가 나올까요? 주황색 화살표로 봤을 때 다음 숫자인 17이 나오겠죠. 이렇게 적는 게 건너뛰기 수열이에요. 건너뛰면서 규칙이 있는 수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팁을 드리자면 어떤 수열이 주어졌는데 얘가 들쑥날쑥한다.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 그럴 때는 건너뛰기 수열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수열이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자, 건너뛰기 수열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군수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군수열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마을 단위 구군 나눈다 했잖아요. 군청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군이에요. 어떤 그룹의 군 느낌인데 군수열이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군수열. 자, 군수열 예시를 바로 적어 드릴게요. 1 1 1 2 1 2 3. 자, 이것도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건너뛰기 수열처럼 보조선을 끊는 순간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렇게 그어봤어요. 그럼 바로 보이죠? 1, 이 노란색 괄호 안에 있는 1, 이 그룹은 1. 그 다음에 뭐예요? 1, 2.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1, 2, 3, 4.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1 나오고 2, 3, 4, 5까지 나오고 다시 1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룹의 군 안에 있는 원소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 2, 3, 4,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에서 6까지 나오겠죠. 2, 3, 4, 5, 6까지 해서 또. 그 다음 다시 1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군수열이에요. 군수열은 여러 가지 형태로도 나오는데 군수열을 푸실 때는 마찬가지로 건너뛰기 수열처럼 그 숫자의 크기가 들쑥날쑥 한다거나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냥 보조선을 몇 개 끄다 보면은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규칙이. 그러니까 구간별로 규칙이 보인다 싶으면 군수열을 의심해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이 수열 보면은 1, 2, 3, 4는 규칙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럴 때는 군수열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수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제 실전 문제 2개 정도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를 보면 다음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 수열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수는 이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2, 3, 1번 2, 3, 5, 9, 17, 33 하고 빈칸이 있죠. 자, 이렇게 일정하게 수가 커지면 어떻게 해보라 했어요? 일단 등차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건 1이고 이건 2잖아요. 차가. 그렇죠? 딱 보면 등차는 아니에요. 등비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3 나누기 2는 1.5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 나누기 3은 1.5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비도 아니에요. 등차도 등비도 아닌 어떤 수열인데 뭔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은 알겠고 그럴 땐 뭐 해보라 그랬어요? 빼보라 그랬죠. 차를 구해보라 그랬죠. 그럼 차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3 빼기 2는 1이죠. 1. 안 어렵죠 이거는. 5 빼기 3은 2고요. 9 빼기 5는 4고 17 빼기 9는 8이에요. 그리고 33 빼기 17은 뭐예요? 16이죠. 자, 그럼 뺀 거에서 뭐가 보여요? 규칙이 보여요. 1, 2, 4, 8, 16은 뭐였어요? 아까 등비수열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어줬던 거죠. B를 구해볼까요? 이번엔 차가 아니라 B예요. 2 나누기 1은 2, 4 나누기 2는 2, 그리고 8 나누기 4는 2, 그리고 16 나누기 8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또 어떻게 돼요? B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B라는 게 곱하기로 생각하면 되니까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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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2 되면 어떻게 돼요? 16 다음에 32가 더해지겠죠. 그러면
33에다가 3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65가 나올 겁니다. 65면은 답은 1, 2, 3, 4번 중에 3번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1번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2번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연수들이 나왔는데 이번엔 분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1하고 1 나왔다, 1 아닌 수 나왔다가 1 나왔다가 1 아닌 수 나왔다. 그럼 여기가 1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건 억측이죠. 이 규칙도 모르는데 그냥 1이 반복된다는 거 하나만으로 1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리고 두 개의 숫자밖에 없는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특히 그리고 분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등비나 등차가 아닐 경우 분수가 등장한다면 분수에서는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분자나 분모를 나누어서 볼게요. 어떤 규칙이 보이나 한번 봅시다. 분자에는 보면은 3이 있고요. 그렇죠? 27이 있고 81이 보여요. 지금부터 유추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3, 27, 81 특정한 수열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여기서 생각나야 되냐면 등비 수열이 얘 중에 뭘 들어줬었어요? 3, 9, 27, 81이 있었죠. 얘가 나누면 3 등비가 B가 3인 등비 수열이었죠. 근데 그거의 원소들이 대량 포진해 있어요. 여기. 그쵸? 얘는 뭐예요? 3의 1승이었고 얘는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분모를 한번 봅시다. 분모는 뭐가 존재해요? 4랑 16이 존재하죠. 4, 16은 뭐가 생각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생각날 거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요게 생각이 날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가 더 생각날 수 있어요? 2, 4, 8, 16 이것도 생각나겠죠. 요거의 일부니까. 요것도 일부고요. 그쵸? 그런데 요거로 생각해 봅시다. 2, 4, 8, 16이라 존재하는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위에 거 생각한 규칙은 3, 9, 27, 81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3, 1승이니까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3의 0승인 1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에요. 그쵸? 얘는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규칙은 어떨까 한번 볼게요. 자, 1의 제곱 가정을 하는 거예요. 분모가 이렇게 진행되고 분자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1의 제곱이 있고 3의 0승이 여기 3의 0승이죠. 3의 0승이 1이잖아요. 그쵸? 그럼 1분의 1이라서 1이 나오네. 맞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2의 제곱. 두 번째는 3. 그럼 뭐가 나와요? 4분의 3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그래서 9분의 9니까 1 나오죠. 당연히. 1. 그러니까 맞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대충 맞은 거예요. 세 번째 한 정도까지 해서 규칙이 들여맞는다 싶으면 잘 생각하신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4의 제곱분의 3의 3승. 그래서 16분의 27이겠죠. 그럼 요게 잘 적으면 4의 제곱분의 3의 3승이잖아요. 얘는 뭐였어요?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었고 얘는 뭐예요? 2의 제곱분의 3의 1승이었고요. 얘는 뭐예요? 1의 제곱분의 3의 0승이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뭐라 대답할 수 있어요? 1, 2, 3, 4니까 분모는 5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이 나왔으니까 3의 4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계산했을 때 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숫자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 숫자 확인해보면 확인차. 문제는 꼼꼼하게 풀어야 되니까 6의 제곱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3의 5승.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의 제곱은 뭐예요? 36이죠. 3의 5승은 뭘까요? 83의 4승이 81이니까 81 곱하기 3 계산하면 240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81이 나오죠. 그럼 제대로 구했네요. 그러면 물음표 숫자는 분명 요 숫자일 겁니다. 요 숫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5분의 81이 나오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분수가 수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분자랑 분모랑 반드시 떼서 생각하는 유형이 많이 나온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1, 2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등비겠죠. 2분의 1을 곱하는 등비수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규칙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분자랑 분모랑 따로 떼서 생각할 경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문제는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다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